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망고 이종현 원장입니다. 여러분 병원 광고를 보면은 이제 누구든지 서로 자기가 잘한다고 광고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병원이 잘하는가 이거를 솔직히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어느 병원이 실력이 있는지를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제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병원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도 이제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라서 짧게 설명드릴 건데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걸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서는 안 되는 병원은 의사가 직접 상담해주지 않는 병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 병원에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수술이 어땠다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 오셨더니 그분께서 이제 원장님이 직접 상담해 주셔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후기가 예전에도 가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뭔 말이지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이런 후기가 그 후로도 몇 개가 더 있었고,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이게 뭔 말이냐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상담을 가면은 원장님은 보지도 못한 상태로 이제 실장하고만 상담하고 바로 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말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병원들도 대단하고 의사한테 궁금한 질문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수술 결정을 바로 하는 이런 고객님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를 만나서 이제 자신의 체형이 지방흡입에 적합한 체형인지, 또 수술을 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가장 콤플렉스인 이 부분, 특정 부분이 확실히 개선이 될 것인지, 또 자신에게 뭐 이런저런 병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도 수술을 했는데 위험이 높아지지는 않는지, 이런 기본적인 설명은 의사가 해줘야 되는 것이고, 설명을 안 해준다면은 의사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몸을 수술하는데 당연한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도 안 된 병원에서는 저는 수술이 잘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실장님이 아무리 착하고 친절하고 가격을 또 할인해 줬다고 해서 의사를 만나서 이런 정도도 확인하지 않고 수술하시면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게 수술이 잘 되었는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경과를 보러 갔는데 수술해준 의사를 전혀 볼 수가 없고 실장님만 만나는 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수술받은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이제 자기가 수술이 잘 됐는지, 회복은 잘 되고 있는지, 지금 뭐 상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술이 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실장님들을 봐서 이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두 번째, 이제 지방흡입만 주로 하는 전문 병원에서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종류 뭐 온갖 수술이나 시술을 다루는 병원에서 병원이나 원장님들이 지방흡입 전문성이 없이 이제 다른 수술을 상담하시면서 뭐 살 좀 빼주겠다라고 이제 같이 묻어서 수술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나 봐요. 이게 무슨 원 플러스 원 상품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제가 요즘도 느끼는 건데 지방흡입을 이 수술이라는 것이 하나만 파고들어도 이게 생각할 게 너무 많고 이게 상당히 심오함이라고 할까?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전문성이 없이 수술하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재수술 비용만 더 나오니까 이런 거는 가급적 삼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건 여러분도 아마 상상도 못 하시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뭐냐? 이게 상담 받으러 가셔서 의사의 몸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이냐 이렇게 웃으실 텐데요. 지방흡입 수술이 다른 성형수술과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이게 의사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힘, 즉 근력이 매우 중요한 수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랫동안 수술할 수 있는 체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힘, 즉 근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체력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대용량 지방흡입 같은 경우에는 6000cc, 7000cc도 뽑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당연히 체력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힘이 약한 분들도 체력은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체력이 아니라 근력입니다. 여러분, 그 눈 수술이나 코 수술은 우리가 손기술이라고 하죠. 이게 손가락 감각이 중요한 것이고 근력은 거의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흡입은 이런 수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이 두번처럼 이 말랑말랑해서 이게 뭐 빨대만 꽂으면 쑥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이렇게 지방이 부들부들한 경우는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계실까 말까 할 정도로 매우 적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은 아주 이 딱딱한 질긴 섬유질에 의해서 꽉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딱딱합니다. 지방이 얼마나 이 딱딱한가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어디냐, 뭐 팔이냐, 허벅지냐, 복부냐에 따라 이 부위마다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허벅지 안쪽 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부들부들한 편이고, 이 등살 같은 건 아니면은 뭐 뱃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돌같이 딱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방이 얼마나 딱딱한가를 기준으로 한 5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아주 말랑말랑한 분 1단계, 비교적 부드러운 분 2단계, 보통인 분 3단계, 딱딱한 분 4단계, 그리고 아주 딱딱한 분 5단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5단계로 딱딱한 경우에는 우리 캐놀라라고 하죠. 이 지방을 빼는 이 흡입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얇은 흡입관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딱딱한 경우에는 이 얇은 캐놀라조차도 이게 몸에 잘 들어가지가 않고, 이거보다 조금 더 얇은 캐놀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활처럼 이렇게 쭉 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는 이 캐놀라가 이게 너무 딱딱한 지방이 들어가질 못해서 이렇게 휘어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5단계 지방을 어떻게 뽑느냐 하면, 이게 팔의 힘으로는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 가슴 근육을 이 흉근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줘야지 겨우겨우 흡입이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근력이 한 평균 정도인 의사는 뭐 4단계까지는 그럭저럭 할 수 있는데, 5단계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근력이 만약에 조금 처지는 분, 부족한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5단계는 전혀 할 수가 없고요. 특히 4단계라고 하더라도 지방이 그 부위 중에서 가장 딱딱한 부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복부라든지 등살 같은 경우에는 결코 충분히 제대로 흡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 100일 뽑아야 되는데 한 뭐 50에서 60 정도 뽑고 수술을 마치는, 이 정도로 끝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름 힘이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자부를 하지만, 간혹 저도 5단계 같이 딱딱한 분들을 만나면 상당히 고생을 해요. 이게 이 평소에 단련해온 전신 근육들을 이용해서 강한 힘으로 이게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케이스들에 맞는 특수 장비 같은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장비들이 도움은 되기는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강한 근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이제 몇몇 원장님들은 가끔 뭐 진동기계 같은 걸 사용하면 더 좋을 거다, 더 뭐 뭐 지방을 딱딱한 지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이 100%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수술하고 있는데, 과거에 제가 핸드메이드 수술을 할 실력이 안 됐을 때는 이 붕 이렇게 떨리는 진동기계를 한 2년 사용했는데요. 이 진동기계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진동기계였음에도 불구하고 5단계 이런 분을 만나면 진동기계가 가다가 이게 너무 딱딱해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진동 때문에 왕복 자체가 오히려 더 안 되고 이 저항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병원을 고를 때 꼭 가야 되는 병원을 알 수가 없겠지만, 이 피해야 될 병원만 알아도 선택 범위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지방흡입 병원 선택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